안녕하세요. 22세 계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자재는 난방유 그리고 가솔린인데요. 이 두 원자재가 원유 가격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영상을 만들면서 난방유하고 가솔린도 같이 할까 하다가 원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따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난방유하고 가솔린하고 가격이 원유하고 크게 밀접히 되어 있는 연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원유를 이용을 해서 난방유하고 가솔린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유, 영어로는 히팅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솔린은 말 그대로 그냥 가솔린이라고 하죠. 이 두 가격은 가격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난방유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유는 건물 또는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는 액체 섬유 제품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디젤 연료와 함께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난방유가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보일러 뗄 때 이 연료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난방유는 자동차 연료인 디젤 연료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가솔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솔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그 가솔린인데 석유에서 축출을 한 액체 탄화수소로서 가장 흔하게 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유, 크루드 오일로 만들어진 연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있으면은 이 석유가 정제되지 않은 걸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를 정제를 하면은 난방유도 될 수 있고 가솔린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로 만들어진 연료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따라서 난방유 가격과 가솔린 가격이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난방유, 히팅오일 가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12월 28일자로 현재 난방유 가격이 1.4890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솔린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가격 역시 1.3707로 아주 미세하지만 난방유보다는 좀 더 저렴하죠. 가솔린 가격은 1.3.70으로 이 두 가격을 보시면은 아주 매우 밀접하게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 가격 그리고 난방유 가격입니다. 거의 뭐 숨은 그림 찾기 해도 될 정도로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가솔린 가격하고 원유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또 비슷합니다. 이게 원유 가격인데요. 원유 가격 그리고 가솔린 가격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그 이유는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유를 이용을 해서 가솔린하고 그리고 또 난방유를 만들기 때문에 원유 가격하고 아주 밀접하게 움직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방유하고 가솔린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전에 설명드린 원유를 설명드릴 때 그 두 가지 요소, 지정학적인 요소, 그리고 세계 경제적인 요소, 그리고 원유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정학적인 이유와 세계 경제, 그리고 원유에 대한 가솔린 가격, 난방유 가격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는데요. 혹시나 원유 영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지정학적인 이유에서 세계 경제적인 이유에서 왜 난방유 가솔린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날씨를 한번 보자면은 난방유하고 가솔린 가격은 원유하고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는 날씨가 매우 추운 겨울에 난방유하고 가솔린의 수요가 상승을 해서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원유 가격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전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날씨가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은 날씨가 따뜻한 여름에 상관없이 이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난방유 가격도 상승을 하고 가솔린 가격도 상승을 하고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 똑같이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 ETF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전에 원유 관련 ETF와 동일한 XLE, VDE, XOP, USO라고 해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ETF에 대한 거는 이전 원유 가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할게요. 유가 관련 회사 역시 총 6개가 있는데 이 회사들 모두 원유를 생산을 하고 만들고 제품을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원유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품 간의 가격
차이가 나는 시점에 단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유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을 했어요. 근데 석유 가격이 이렇게 원유 가격이 급상승을 했는데 난방유가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고 뭐 히팅 오일 역시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차이에 시차를 가격차를 이용을 해서 난방유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난방유나 아니면은 무슨 기름이었죠? 죄송합니다. 히팅 오일, 난방유하고 가솔린에다가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스캘핑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스캘핑이라고 하는 거는 선물 옵션 거래 시에 기관이나 외국인 등이 주로 이용을 하는 기법인데 초단타로 매매를 해서 수수료하고 세금 빼고는 이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해서 소량의 이익을 얻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캘핑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났을 때 원유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난방유가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을 때 스캘핑을 이용을 해서 이윤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캘핑이라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스캘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10억을 가지고 0.1% 이익만 챙겨도 몇 초 만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혹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처음 투자를 할 때 단기 투자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우리는 10억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10억을 한 회사에다가 한 ETF에다가 몰빵을 하는 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이 ETF나 아니면은 석유 회사가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는 큰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0억이라는 분산 투자가 있더라도 물리면은 뭐 여유 자금으로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하거나 다른 자산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로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트 흐름에 의식을 맡기고 단타를 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는 더 많은 정보와 좀 더 숙달된 기술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한 이유에서 스캘핑, 단기 투자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